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과를 어떻게 맛있게 이제 크게 굵게 품질 좋은 사과를 만드는데 잎의 중요성, 그러니까 유효한 잎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해서 가야 되고요. 유효하지 않은 잎도 있어요.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가지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과밭은 8년차 부사 사과밭이에요. 그러면은 사과가 이 크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지금 사과가 이렇게 착과가 됐잖아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제 척지에서 나온 결과지, 이제 8년차니까 결과지가 좀 길어지겠죠. 그러면 한 결과지에 2개도 달고 3개도 달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과가 착과가 되고 과대지가 지금 나왔어요. 한 과대지가 15cm 정도 나왔는데 끝이 지금 멎었어요. 이렇게. 그럼 내년에 여기에 또 사과가 이제 꽃이 와요. 그래서 사과를 착과시켜도 되고, 다른 데 좋은데, 그러니까 과대지 전에 꽃눈이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꽃눈이 좋은 게 있으면 저는 과대지 끝에 착과를 안 시키고 전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사과를 키우는데 어떤 잎이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과를 키우는데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는 과대지예요. 이 과대지. 사과가 달린 그 자리에서 나온 이 가대지, 이 잎은 정말 이 사과한테 꼭 필요한 그런 거예요. 이 과대지가 없는 사과는요, 굵기도 안 굵고 맛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잎 하나하나가 영양분을 정말 유효한 잎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 사과한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 가대지가. 그리고 사과 달린 과총엽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과총엽인가? 이것도 많은 역할을 해요. 사과를 키우고 맛있게 하는데요. 요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사과 달린 주위에 있는 거, 요 결과지 있죠? 그러면 보통 이론적으로 이제 대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잎이 한 50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대가는. 소가는 30장, 40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그 멀리 있는 잎은 필요가 없어요. 유효하지 않은 잎, 특히 도장지 있죠. 도장지, 도장지를 할 수도 없는데요. 이 나무는 수세가 워낙 안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직립된 도장지, 이게 과일에 영양분을 공급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도장지는 절대 과일에 유해한 잎이 아니에요. 무해한 잎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잎은 좋잖아요. 도장지가 잎은 엄청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양분을 만들어서 과일로 보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도장지라는 거는 저만 성장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지가 직립이 됐기 때문에 저만 크려고 하는 거예요. 딴 데 있는 영양분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지가 크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계속 자라기만 하지 여기에 만든 영양분을 과일에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도장지는 과일에 전혀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주위에 있는 과대지, 이런 거는 100% 영양분을 만들어서 100%다 과일에 보내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잎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잎은 아주 좋은 잎이고, 잎은 크지만 도장지성 이런 잎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지금 보여주는 요 정도예요. 과대지가 20cm 안에서 멎는 게 제일 좋다고 보면 돼요. 요거는 한 22cm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30cm 안은 괜찮아요. 멎었잖아요. 그런데 도장지성으로 과대지도 있어요. 하늘로 쭉 올라간 거. 그런 거는 쭉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과일에 영양분을 보내지 않고 지만 크는 거죠. 다른 데 있는 영양분을 뺏어와서 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지성 과대지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약도 잘 들어가고 햇빛도 잘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잎을
4개나 이렇게 두고 잘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과일에 있는 영양분을 도장지성 과대지가 도로 뺏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 과일 주위에 있는 잎이 유해한 그런 잎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런다 해서 도장지를 다 절단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도장지를 과도하게 잘랐을 때 그것도 피해가 막심해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과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장지성 가지는 수세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도장지성, 그래서 한 번에 도장지성을 다 빼내면 안 된다고 저번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순차적으로 빼야 돼요. 제일 방해되는, 약 칠 때 방해되는 도장지성, 그리고 햇빛 투과를 방해하는 도장지성, 직립펜, 아주 강한 도장지성부터 빼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제 빼내야 되죠. 특히 수세가 센 나무는 도장지를 어느 정도 세워놔야 돼요. 그 도장지를 없애면은 안 그래도 몇 개 없는 꽃눈이 다 다시 2차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잎, 그러니까 잎이 너무 부족해서 사과나무를 사과를 키우지 못하지 않겠느냐. 근데 성목 같은 경우는 잎이 부족해서 사과를 못 키우고 사과를, 품질 좋은 사과를 만들지 못하는 거는 그렇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성목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잎이 너무 무성화해서 필요없는 잎을 이제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잎이 많으면은 거기서 양분을 만들어서 사과한테 다 100% 보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잎이 어느 정도만 있어야지 사과한테 영양분을 공급을 해서 키우고, 또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지면서 사과가 이제 착색이 빨리 되고 그러면서 좋은 품질 좋은 사과가 되는 거지. 잎이 너무 무성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그 잎이 무성하다는 건 뭐예요? 시비가 많이 돼서 영양분이 과잉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많은 영양분이 어디로 가겠어요? 도장지성 가지로 가고 나머지는 과일로 가겠죠. 그 영양분이라는 게 질소 성분이 이 과일로 가잖아요. 과일로 가요. 이게 시비가 강하고 그러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일 수확하기 일주일 전에 비가 내리면, 특히 포도 같은 경우는요, 수확하기 며칠 전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맛이, 당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맹물 맛 나요. 그 정도로 이 질소 성분이 과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과일도 맛이 없고요, 크기는 좀 클 수 있어요. 착색도 안 되고요, 맛도 없고 그래요. 품질 좋은 사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잎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사과에 꼭 좋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적정한 잎이 딱 적당하게 있어야지 과일도 크게 만들고 착색도 잘 되게 하고 맛도 좋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잎이 많으면은, 그러면 또 단점이 뭐겠어요? 너무 무성해요. 잎이 너무 과잉됐어요. 그러면은 햇빛도 투과가 안 되겠죠? 그러고 약도, 안으로 들어가는 약도 방해가 되겠죠. 잎이 너무 많으면은. 그래서 그 잎이 너무 많으면은 그게 좋은 쪽으로 가지 않고 나쁜 쪽으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잎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몇 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도장지 제거 막 하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면 잎수가 너무 부족해서 뭐 동화작용을 하지 않고 뭐 강압성 작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사과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목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잎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나무 지금 한 200개 정도 착과를 시켰어요. 8년차 이제 M26이라 가지고요. 이게 한 200개 정도 착과를 시켰는데요. 이 밑에만 해도, 1단만 해도 한 거의 100개 정도 돼요. 삥 돌아가면서.
지금 100개. 근데 이 잎을 보세요. 이 과대지. 이 과대지가 좋은 역할을 해서 이 사과를 이제 품질을 좋게 하고 키우는 거예요. 이게 과대지가. 잎이 부족해 보이나요? 200개 정도 착화시켰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도장지도 없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가지나 잎이나 과일에 유효한 잎을 만들어야지 필요 없는 잎, 필요 없는 가지, 도장성 가지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과일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단점은 저거죠. 도장지성이 이제 그 햇빛 투과를 방해하고 영양분을 도둑가지잖아요. 영양분을 뺏어가고 햇빛 투과 안 되게 하고 약 안 들어가게 하고 그게 단점이고, 장점은 뭐예요?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모든 것은. 장점은 수세가 센 나무는 그 남아 돌아가는 영양분 분출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세가 센 나무는 도장지성 가지도 어느 정도는 세워둬야 돼요. 그래서 사과 나무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데요, 사과 농사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걸 판단을 해가지고 도장지를 없앨 것인지 그냥 두어야 될 건지 나무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도장지를 빼야 된다, 어떨 때는 도장지를 세워놔야 된다. 그래서 영상마다 좀 이거 왜 다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달라죠. 나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수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수세에 맞게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세가 센 나무는 도장지를 너무 많이 제거하면 절대 안 되고요. 수세가 약한 나무는 도장지가 생기지 않으니까 뭐 걱정할 거 없고요.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도장지가 하나도 없고 아주 유효한 잎만 있는 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장지성 많은 게 있죠. 그런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번 얘기했지만 아주 방해가 되는 도장지성. 도장지도 종류가 있잖아요. 아주 강한 도장지. 그런 것만 지나다니면서 한두 개씩 빼라고. 그것까지 안 빼잖아요. 그러면은 햇빛도 투과 안 되고 약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좋은 꽃눈은 생기는데 방해가 엄청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방해가. 이게 주관 근처까지 햇빛이 투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잎들은 죽은 잎이 되는 거예요. 절대 좋은 꽃눈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안쪽으로 햇빛이 투과가 안 되잖아요. 저 안쪽으로, 주관 안쪽으로. 그러다 보면은 좋은 꽃눈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늘진 데 있는 잎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윤기가 없어요. 윤기가. 지금 예를 들으려고 하니까 좀 안 보이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잎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거보다 이제 더 심하게 약간 가랑잎 비슷하게 이렇게 힘도 없고 윤기도 없고 그래요. 그런 거는 아무 필요 없는 잎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햇빛 투과가 잘 돼서 이 잎이 햇빛을 받아서 강압성 작용을 해야지 좋은 그런 유효한 잎이 되는 거예요. 사과한테. 그래서 이게 주관이 너무 우거지고 이러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꽃눈이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햇빛이 안 들어가면은. 어떤 꽃눈이 생기냐면요. 이게 두껍지 않고요. 아주 가나다랗게. 그리고 초록색. 약간 이런 붉은색이 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간 햇빛이 안 들어간 그런 나쁜 꽃눈은 약간 초록색. 그런 가지가 그러고 단가지든 뭐 그 결과지가 가늘어요. 아주. 그러면은 거기는 좋은 사과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좀 헷갈릴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정립이 확실하게 안 된 분들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효한 잎, 이제 무해한 잎, 이제 항상 그거는 도장지성 가지하고 사과 근처에 있는 아주 좋은 과대지 근처에, 가대지도 중요하고 가대지 옆에 있는 과촉엽, 그리고 과일 옆에 있는 그런 잎, 그런 것만 사과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지, 하늘로 솟은 도장지성 이런 거는
그런 잎은 사과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도둑가지라고 하고 영양분을 도로 빨아가는 거죠. 빨아가는 거를 언제 수세가 센 나무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도장지성을 세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 가지마다 특성을 있는 거를 잘 이용을 해야지만 사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뭐 좀 제가 잘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햇빛이 잘 들어가는 이런 윤기 있는 윤기가 반짝반짝하는 그런 잎만이 이 사과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이제 아시고 이제 무해한 잎, 유해한 잎을 조금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동 상촌농원이었습니다.